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의 멀티골을 터뜨렸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뛴 토트넘의 경기를 보고 정말 그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정말 원더골까지 터뜨려주면서 좀 이 힘들었던 마음을 좀 씻어준 것 같아요. 예, 마치 그 손흥민 선수의 번리전 골이 기억이 날 정도의 조금 비슷한 골이 나왔던 거였죠. 예, 거의 자기 진영에서 70여 미터로 혼자 치고 들어가는 엄청난 골을 넣으면서 결국에 이제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내주고도 3대1로 이제 승리하는 최고의 결과를 냈고, 라리가 공식 MVP에도 이강인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경기 승리 그래픽엔 이강인 선수 사진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의 이 두 번째 골이자 쐐기골이 추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2대1로 이길 걸 예상하고 결승골을 넣은 이 라이오의 사진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라리가 공식 계정에서 엘 아르키텍토 델라 빅토리아, 승리의 설계자는 이강인이었다라는 추가적인 그래픽을 올렸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이날 어땠는지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주요 장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 멀티골 넣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선수로 첫 라리가 멀티골, 또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도 첫 프로 무대 멀티골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뭐 과거에 이제 2021년 여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루마니아를 상대로 페널티킥도 있었고 멀티골을 넣은 바가 있지만 연령별 대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성인 선수로서의 멀티골은 이번이 처음인데, 또 흥미로운 게 한국인 선수의 라리가 역사를 쓰고 있어요. 103회 출전을 기록했는데 100회 출전 자체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었죠. 예, 이천수 선수하고 기성용 선수하고 또 박주영 선수하고 몇몇 선수들이 뛰긴 했었지만은 오랜 기간 뛰지는 못했었으니까요. 예, 한국인 선수 라리가 최다골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 선발 포메이션 살펴보면 헤타페가 사실은 이 아기레 감독의 마요르카와 조금 유사한 실리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모두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건데요. 마요르카가 최근 들어서 은디아에와 이강인과 그리고 마페오, 이쪽 이제 왼쪽 라인으로 공격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난 경기 때 완전히 대박을 쳤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과거 제가 보도를 하기도 했었던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 감독이 이제 헤타페에 돌아와서 나름 이제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헤타페가 비록 현재 순위가 아래에 있긴 하지만 최근엔 패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세비야를 상대로도 2대0으로 이겼고, 빌바오 원정 가서 0대0으로 비겼고, 소시에다드한테 지긴 했지만 또 바르셀로나가 현재 라리가 선두인데 직전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끌어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이 경기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예, 특히 헤타페는 전통적으로 수비가 좀 강한 팀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쉽게 풀리진 않았어요. 아기레 감독과 키케 감독이 나름의 이제 라리가 명장 대결을 펼쳤는데, 초반 분위기를 봤을 땐 그래도 이제 먼저 마요르카가 기회를 잡았네요. 그 모를라네스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잡아서 특유의 이제 터닝 동작을 통해서 볼을 끌고 가다가 전진 패스, 이거 스루 패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찔러준 거를 마페오가 이제 크로스를 가져갔는데 소리아 골키퍼가 그 크로스를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헤타페가 그나마 공격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전반전 자체는 매우 지루했던 경기긴 해요. 전반전 양팀 도합 슈팅이 4번밖에 없었는데 12분경에 두아르테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알데레테가 볼을 끌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위나리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습니다. 두 명의 센터백들이 패스를 받고서는 거기서 이제 올려준 거를 위나리 슈팅으로 가져갔던 거였죠. 위나리 라리가에서는 그래도 힘있는 9번 공격수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헤타페가 선제골을 얻었어요. 23분경에 이제 알데레테 패스를 받은 미아가 이제 전진 패스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마요랄이 볼을 끌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게 공교롭게도 마요르카 수비수인 라이오 맞고 굴절돼가지고 골키퍼 키를 넘기는 골이 됐었습니다. 사실 마요르카가 이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온 이후에는 분명히 골문이 안정이 됐는데, 이렇게 굴절되면 라이코비치도 이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자책골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왜냐면 물론 그 방향이긴 했어도 골키퍼 키를 넘긴 거니까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라리가 사무국에서는 이거를 마요랄의 골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슈팅 의도는 명확했기 때문에 뭐 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그래도 마요르카가 쫓아가기 위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마요르카의 첫 슈팅이 이때 나온 거였는데요. 일단 과정 자체가 이강인 선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는 없긴 한데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시작이 된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글레시아스가 이걸 걷어내려고 하다가 약간 조금 미끄러지면서 살짝 굴절돼서 뒤로 흘렀고, 여기서 이제 은디아에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 소리아 골키퍼가 쳐냈어요. 골키퍼가 잘 커트해냈고요. 근데 여기 쳐낸 게 다시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마요랄이 막았는데 다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걸 받아가지고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마페오의 크로스를 무리키 선수가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수비 벽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의 프리킥부터 시작돼가지고 또 이강인 선수가 여러 번의 이제 기회에 참여를 했던 거였죠.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이 풀려져 갔던 거네요. 그러면서 첫 슈팅이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런 공격 전개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전반전은 1대0으로 끌려가면서 마쳤는데 그래도 이제 막판에 기회가 생긴 것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 또 마요르카의 홈 경기니까 홈팬들이 후반전부터는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전 내용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마요르카가 좀 고전을 했어요. 헤타페가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왼쪽 측면 중심으로 플레이한다는 걸 알고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면서 전반전 내내 괴롭혔는데요. 후반 와가지고 이제 마요르카가 조금씩 변화를 가져간 게 이강인은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혼란을 야기했고 심지어 마페오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마페오가 왼쪽 윙백으로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러면서 좀 상대한테 혼란을 야기하면서 마요르카의 공격들이 이제 후반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요. 일단 56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무리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이제 빗나갔었고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마요르카가 좋은 공격 장면을 많이 만들었고, 특히 또 이강인 선수가 또 이 상황 이후에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곧바로 이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이어진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먼저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하니까 상대 선수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약간 좀 당황을 했나봐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파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소유권을 그대로 잡아내서는 볼을 끌고 쭉 가다가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마페오가 원래 왼쪽 윙백인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마페오가 접고 크로스를 올린 거를 두아르테가 이제 헤딩으로 걷어낸 거를 모를라네스가 받아서 슈팅으로 가져갔고, 이를 소리아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이강인 선수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죠. 여기 이제 뭐 빨간색 화살표한 거는 이강인 선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공을 끌고 운반에 들어간 선수였고 또 기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동료들이 알아서 하라고 보고 있던 게 아니라 또 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사리고 있다가 침투도 잘해줬는데 슈팅이 또 리바운드 될 때도 사실은 조금만 늦었어도 못 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빨리 갔으면 또 옵사이드에 걸릴 수 있었는데 적절한 너무 영리한 침투를 통해 밀어넣기로 동점골을 넣었다. 그리고 또 이제 62분경에 데갈라레타가 이제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무리키가 이제 타점 높은 헤딩으로 떨궈줬고, 이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그대로 드리블로 쭉 치고 갔고, 여기서 근데 은디아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어요. 은디아가 교차돼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빈 공간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 수비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약간 이렇게 어깨 페인팅 했죠. 어깨 페인팅을 한 다음에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조금 골대를 크게 벗어나긴 했었습니다. 사실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때렸다면 좀 정확했겠지만 상대도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인 걸 알아서 오른발로 좀 몰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최근 오른발이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왼발보다는 좀 부정확하다 보니까 좀 크게 떴는데, 그래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역습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속도감이 있는 돌파를 보여줬다. 그리고 2분 뒤에 마요르카의 역전골이 나왔는데요. 데갈라레타가 이제 코너킥을 올린 거를 라이오가 몸을 날리는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빠르게 이제 역전골까지 나온 거고, 사실은 이제 코너킥 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처음에 안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올렸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1골 1도움인가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예. 사실 흔히 이제 세트피스 키커로 나서지 않던 데갈라레타가 예. 잘 찼어요. 예, 그냥 오른발이어서 그 다음에 마페온가 했는데 데갈라레타더라고요. 네. 아주 예. 높게 올렸고 라이오가 또 본인이 굴절되면서 선제골을 내줬던 것을 좀 예. 이제 만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마요르카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마요르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강인 무리키 콤비의 슈팅이 나왔던 건데요. 이강인이 이제 그 프리킥을 올린 거를 무리키가 그대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제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예, 사실 이것도 무리키가 골대 안으로만 잘 찼으면 또 이강인 선수가 도움 하나 정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 최근에 무리키가 확실히 킥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날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체된 거 보니까 네.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이런 2대1 상태에서 헤타페가 좀 동점골 넣기 위해 다 올라오던 와중에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이자 원더골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추가 시간 5분경에 사실 그가 거의 끝나기 바로 직전이었죠. 추가 시간이 거의 6분이 불렸었는데 5분경에 이제 아브돈 프라스가 수비에서 이제 헤딩으로 걷어낸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는 드리블로 혼자서 계속 빠르게 치고 가가지고 그러고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는 왼발 슈팅으로 골 넣은 겁니다. 사실 이제 발렌시아 시절에도 그렇고 또 마요르카 입단 첫 시즌만 하더라도 뒷공간이 있어도 먼저 뛰었음에도 상대 수비에 따라잡히는 장면들도 솔직히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재능은 뛰어나고 기술은 좋은데 속도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장면도 예전 생각했으면 따라잡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제가 저번 한번 이전 시즌과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순간 최고 속도가 빨라도 29km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게 늦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는 30km 넘는 경기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뭐 솔직히 손흥민 선수 정도로 엄청 빠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먼저 치고 들어갈 때는 이길 수 있다. 그 전력 지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근육이 붙으면서 네. 파워가 붙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가속이 조금 더 붙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인상적인 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외형적으로도 벌크업이 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벌크업을 하는 초기에는 조금 느려져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이즈가 커진 상태에서 부담도 있고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데파이였잖아요. 예. 맨유 가가지고 벌크업을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던 거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몸을 이번 시즌 들어서 확실하게 잘 만들면서 이제는 근육량이 생기면서 가속이 더 붙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점이 이 장면에 드러났다. 아브람 프라츠가 헤드로 떨어졌을 때 보시면은 정말 먼 거리였어요. 게다가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아니라 풀타임을 뛴 선수고 이 거리를 이제 경기 막판이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골대 가서 슈팅할 때까지도 안 지치고 빠르게 갔다는 거. 이제 근육이 붙으면서 지속량도 늘어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수비가 쫓아오는 와중에도 1대1 상황에서 강하고 정확하고 날카롭게 마무리 슈팅을 때린 것까지도 이 골은 정말 멋진 골 아니었냐. 원래는 먼 거리를 뛰게 되면 다리가 풀리다 보니까 슈팅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홈런을 때렸던 그 슈팅 같은 경우는 오른발도 오른발이었지만 그거 역시도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결국은 힘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정교하게 역시 본인의 왼발이니까 딱 넣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 골문 상단을 노렸는데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게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도 날카롭게 꽂히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 골로 말씀드린 라리가 멀티골을 처음 달성했고 또 마요르카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승리의 의미는 마요르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내용이나 경기력을 봤을 때 10위에 있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럼에도 단단한 수비와 또 이제 이강인 무리키 콤비의 득점을 앞세워서 팀 득점 자체는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요르카 자체가 점유율도 항상 최하위권이고요. 패스 성공률도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만들어가는 플레이 자체를 잘 못하는데도 몇 가지 패턴 플레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페오의 크로스라던가 아니면 은디아의 돌파라던가 아니면은 이강인과 무리키 조합 같은 경우로 힘들게 골들을 넣어가면서 효과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리가 30라운드 기준 승점 40점에 도달하면서 10인데요. 이게 강등권이 이강인 선수의 친정팀 발렌시아와 승점 차이가 10점으로 벌어지면서 발렌시아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 이강인 놓친 거 후회할 수밖에 없다.
발렌시아는 정말 강등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발렌시아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네. 뭐 이미 가투소 감독을 경질하기도 했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경기 폰모 평점, 통계 매체 평점을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멀티골을 넣은 이 활약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게다가 예. 동점골과 쐐기골,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골이었잖아요. 예,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 보여드린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의 마요르카의 모든 공격 과정이거든요. 예. 모든 공격 중에서 그러니까 그 역전골 딱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관여했어요. 예. 그러면서 평점 9.1점을 받았기 때문에 단연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아시다시피 올여름 이적설 때문에도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다음 경기가 매우 의미 있는 경기입니다. 예,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지난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오퍼까지 했었던 그리고 여름에도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맞대결인 거죠. 예, 한국 시간으로 4월 27일 목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로 이번 라운드에 바르셀로나를 1대0으로 꺾었어요. 네. 굉장히 기대가 좋고 지금 계속 연승 행진이거든요.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죠. 반면에 네. 바르셀로나는 최근에는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면서 부진의 늪에 네. 빠진 상태고요. 게다가 아틀레티코가 올여름에 한국에 와서 맨시티와도 경기를 하고 이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또 어디에 갈지 모른다는 얘기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의 경기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